자, 이렇게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최규하 대통령한테 너 대통령 자리 내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최규하가 이게 뭐야? 아니 지가 대통령도 아닌데 대통령 자리를 내놓으라고 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5월 17일 날 계엄령을 내렸어요. 계엄령을 어쩔 수 없이 내린 거예요. 왜? 최규하 대통령한테 대통령 자리 내놓으라니까 최규하가 이거 도가 넘었다. 그러면서 내놓으라고 하니까는 어쩔 수 없이 비상계엄령을 내리게 됐고요. 비상계엄령을 내리기 전에 이미 김대중과 일본의 우스노미아와 그 다음에 북한의 김일성은 이미 대한민국에서 광주에서 뭐를 하려고 폭동을 벌이려고 2월 달부터 준비됐고 북한군들은 벌써 와서 어디에 와 있고 광주에 와 있고 수많은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한반도에 있었던 간첩들은 다 어디로 몰려들었고 광주로 몰려들었고 그 다음에 광주의 영광의 백수해안이라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그 물이 딱 빠지자마자 그 모래벌판에 비행기가 바로 오고 탱크가 바로 지나가고 차가 지나갈 수 있는 이 해안, 좋은 해안이 대한민국에 딱 두 군데가 있어요. 한 군데는 바로 어디냐면은 백령도고요. 또 한 군데는 영광의 백수해안이에요. 거기는 물이 딱 빠지자마자 차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모래가 단단해요. 그 영광 백수해안으로 북한군들이 다 들어오게 됩니다. 6.25 때도 거기서 활동을 했고요. 거기 했는데 대한민국의 이 모래벌판 두 군데가 딱 좋아서 물이 빠지자마자 차가 단단해서 다닐 수 있는 장소는 백령도하고 어디라고요? 영광 백수해안. 그 백수해안으로 수많은 북한군들이 와서 벌써 광주에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5월 18일부터 폭동이 벌어지는데 5월 18일부터 벌어지는데 자 일부분 파트 1 한번 따라주세요. 파트 1 파트 2 파트 3 이게 바로 광주 사태예요. 광주의 폭동이에요. 5월 18일부터 21일까지 3박 4일간요 공수부대가 조터지다 팠나요. 처음에는 공수부대가 좁히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북한군들의 선전성동, 간첩들의 선전성동에서 광주에 있는 시민들이 다 뚜껑 열려버렸어요. 경상도 군인이 와서 전라도를 어떻게 한다, 뭐 여학생의 무엇을 어떻게 한다, 이런 유언비어 때문에 광주 사람들이 다 마비가 돼가지고 혼수 상태가 와서 이 특전사들 3,000명과 광주에 있는 경찰들 2,000명, 5,000명이서요 광주를 감당할 수가 없게끔 되어져서 원래 군인들한테 광주 가서 진압할 때 실탄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기 때문에 빈 총만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빈 총 가지고 정은이라든지 윤호정이 뭐라 하냐면은 36개 지점을 만들고 거기서 빈 총 들고 경계하라고 해. 공수부대한테 빈 총 들고 36군데에서 경계를 하라고 하는 것은 작전에 맞는다 안 맞는다. 공수부대는요 물풀에나무 하나 주고 실대가 보이시면 공격! 진압! 해상! 그러면 끝이었어요. 그런데 공수부대들한테 물풀에나무 쓰지 말고 뭐라고 해요? 36군데로 경계를 쓰라고 해요. 이건 엉터리 전략을 세운 거예요. 누가 세웠을까? 윤웅정과 정웅이라는 31사단 사단장하고 그 다음에 광주 전투교육사령부의 윤웅정과 이 두 놈이요 간첩입니다. 간첩. 거의 간첩 수준이에요. 그런데 그런 놈이 작전을 내리니 무엇이 되겠어요? 그래서 3박 4일 동안 했는데 저쪽 애들이 무기고를 털어서 실탄을 가졌다는 것을 알고 이 신동국 팀이 실탄을 장전하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왜? 쟤들 시위대 애들 그 다음에 쟤들 벌써 무장해가지고 뭘 가지고 있다? 실탄을 가지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 신동국 팀이 그 위에 대대장하고 그 다음에 중대장이 실탄을 지급해줘서 신동욱 팀이 실탄을 장전하고 쟤들도 가졌으니까 우리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실탄 장전하고 있다가 5월 20일 날 수협빌딩에서 3시 반부터 4시 10분 정도 사이에 북한군 비표온 애들, 목에 띠두른 애들, 그 다음에 빨간 스웨터 입은 애들, 그런 애들만 쏴서 죽인 것이 광주 사태에 폭동을 제압하게 되는 놀라운 기가 막힌 일이 생긴 거예요. 그것에 신동국 대표가 쓰임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쓰여 주신 거예요. 이 나라가 그때 대한민국이 끝나는 상황이었는데 신동국 그 팀한테 실탄이 부여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는데 그러기에는 그 광주에 있는 전투교육 사령부하고 505 부안부대 그 다음에 31사 그 다음에 광주에 있는 경찰국장 안병화 이런 사람들은 다 간첩 비스무리한 짓거리들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실탄이 주어져서 쏴서 이 광주에 있는 이 북한군 왔던 애들 600명 가운데 400명 이상을 도륙을 냈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자유가 유지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신동국과 그의 팀들 50에서 65명한테 나는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 연장시켜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 그래서 그때 북한군들이 거의 괴멸돼서 21일에서 25일까지는 이 북한군들이 광주를 볼모로 잡아서 작전을 더 벌이려고 하다가 작전을 더 못하고 뭐예요? 야, 북한에서 철수해라. 니들은 작전 실패했으니까 철수해라. 그래서 25일날 새벽에 배 타고 철수합니다. 배 타고 철수했기 때문에 그때는 별거랬어요. 그리고 그 이후 25에서 27까지는 아주 잠잠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뭐 도청을 지킨다 뭐로 나오는데 북한군들이 빠져나오고 난 광주는요 안 꼽는 찐빵이에요. 살벌한 살기가 빠져버렸어요. 살기가. 근데 북한군 특수군 애들이 광주에 있을 때는요 살기가 넘쳤어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뭐예요? 바로 죽어요. 그래서 당신은 한국 저 전라도 맛이 아닌 것 같네? 그 여자 죽는 거예요. 그 남자 죽는 거예요. 왜? 북한군 애한테 걸렸다면 바로바로 못 들어줬어요. 그래서 그걸 다 죽였고 심지어는 북한군 600명이 작전을 임용천이라는 그분이 뭐라고 얘기냐면 북한군에서 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냐면은 북한에서 군인들이 왔는데 그 군인들 가운데 절반은 민간인 복장을 입었고 절반은 국군 복장을 입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임용천 씨가 북한에서 온 얘기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 절반은 민간인 복장을 입었고 절반은 국군 복장을 입었다. 뭐예요? 대한민국 군인들과 대한민국 국민들을 헷갈리게 하는 거죠. 대한민국 군인과 국민들을 헷갈리게 했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대한민국 광주에서 뻗어지게 버렸기 때문에 오늘날 광주의 모든 사태는 민주화라고 얘기하기에는 드무른 거예요. 철저한 계력과 철저한 아주 기가 막힌 모든 전략과 북한군 애들과 그 다음에 광주의 김대중 여단과 그 다음에 거기에 아무것도 모르고 선전에 세뇌돼서 끼어든 광주의 시민과 학생들 그 다음에 복학생들 일반인들 그런 사람들이 광주의 폭동에 끼어들었다가 희생당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광주에서 희생당한 사람들이 유공자가 아니라 희생자라고 표현해야 맞는다. 가족들이 죽어요. 북한군한테도 죽고 그 다음에 일반인한테도 죽고 군인한테도 죽고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자지 그건 유공자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리고 김대중 여당과 북한 투기 세력이 마무리 25일에서 27일까지 되는데 이 북한군 애들 34명이 이 전투교육 사령부에서 이렇게 풀려나는데요. 이 사람들이 풀려날 때요. 한국 군복 복장을 전투교육 사령부에서 줘요. 북한군 애들이 풀려나는데 한국군 복장을 줘요. 이 미친놈들이에요. 전투교육 사령부에 있는 그놈들은요 미친놈들이에요. 한국군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북한군 애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애들 34명 가운데 한 명이 죽어서 33명인데 이 33명이 리허설 부대가 25일날 영광을 통해서 다 빠져나간 다음에 마지막 끝까지 27일까지 남아서 광주를 다 마무리하면서 이제 이 광주 사태는 북한군이 일으킨 게 아니라 누가 일으켰다? 김대중 여단이 일으켰다 라는 것으로 이 얘들이 끝까지 그런 작업을 다 하고 얘들은 27일날 되면 바람과 함께 사라져버려요. 북한으로 다 갔겠죠. 그리고 나서 광주 사태는 18일부터 27일까지 누가 일으켰다? 김대중 여단이 일으켜서 이건 민주화운동이다. 이게 바로 광주의 민주화로 둔갑된 내용입니다. 자, 광주의 아픔은 그리고 광주 사태가 27일날 끝났네. 그랬더니 광주의 아픔이 크니까 덮고 넘어가자 그렇게 해요. 덮고 넘어가자 했더니 어느 날 보니까 민주화로 둔갑돼 있어. 이게 광주놈들이 지금까지 속여먹은 거예요. 이게 80년대에 광주 사건이 일어나니까 이광무라는 이 장군을 보내서 육사 10개예요. 이 최규하 대통령이 도대체 광주가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광주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네가 한번 내려와서 다 조사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13명의 조사단을 내리고 6월 5일에서 11일까지 광주에서 조사를 하니까 이 세 놈이 개판을 쳤다는 것이 다 드러난 거야. 이 세 놈이 누구예요? 이놈이 이거 잘못 정웅이. 얘가 윤웅정이어야 되는데. 예. 윤웅정이고 윤웅정, 정웅, 그 다음에 안병환인데 윤웅정, 정웅, 안병환 맞아요. 잘 써놨네. 네, 잘 써놨네. 난 윤웅정이 먼저 왔었는데 여기가 이게 계엄사 사령관이었어요. 그러니까 광주 전라남북도의 계엄사령관이야. 높지. 계엄사령관 전라남북도가 이 사람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계엄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놈은 31사단 정웅이에요. 이놈이 광주 사태가 끝난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를 했는데 압도적으로 당선됩니다. 이 죽일 놈입니다.
그리고 이 안병화 이게 육사팔기예요. 육사팔기인데 이 세 놈이 짜고 치다 보니까 광주에 투입된 특전사 3공수, 7공수, 11공수가 이렇게 짜고 치는 고스톱을 알아봐 못 알아봐? 절대로 못 알아봐. 그래서 특전사들은 몰랐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정담 대표로부터 들은 얘기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면 공수부대는 1공수, 3공수, 5공수, 7공수, 9공수, 11공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회 측에서 관리하는 공수부대가 있고 청주회 측에서 관리하는 공수부대가 있었다. 그러면 7공수, 9공수, 11공수는 청주회에서 관리하는 공수부대이고 1공수, 3공수, 5공수는 하나회에서 관리하는 공수부대다. 그러면 이 광주에 무슨 공수부대가 들어갔어요? 7공수, 11공수, 3공수. 그러면 3공수만 누구 편이야? 하나회. 하나회 편이야. 나머지 7공수, 11공수는 청주회 편이야. 이런 부분들도 우리는 전혀 예상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광주 사태는요, 철저하게 박정희 대통령 죽고 난 다음에 청주회 쪽에서 일어난 군인들, 하나회 쪽에서 일어난 군인들이 맞부대어 싸는 건데, 이제는 하나회 측의 군인들이 사실은 실권을 잡았지만 청주회 쪽의 군인들도 어마어마하게 작업을 해서 대한민국을 말아먹으려고 작정했는데, 지금 그것이 이제는 하나회가 다 제거되어지고 뭐만 살아남았어요? 지금 대한민국 군대에는 청주회만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군대는 끝났어요. 대한민국 자체적으로 민주화되어지고 대한민국 자체가 지금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하나님이 봐줘야 돼요. 아니면 우리 70년, 75년 전에 우리 트루먼 형님이 살려주더니 지금은 누가 됐어요? 트럼프. 그래서 저는 5년 전부터도 트시가 한국을 살 것이다. 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트시가. 그래서 저는 우리 트럼프 그 형님이 좀 한국 좀 살려줬으면 좋겠어요. 1950년대에도 트루먼 형님이 살려준 것처럼 6.25전쟁이 일어났는데 이거 진짜 유엔군을 빨리 수집해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요. 정말 트루먼이요. 이 나라 살린 거예요. 그래서 살려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 이광로 장군이요. 다 조사하니까 이 세 놈이 개판으로 작전을 내렸다라고 얘기해서 이것들을 일벌백계 합니다. 그랬더니 태교하고 이성희가 뭐라 했냐면은 광주의 아픔이 크니까 덮고 넘어가자. 이렇게 죽어라고 광주를 진압하냐고 수고했는데 그런 장군들을 죽이면 어떻게 되냐고 최규하 대통령이 안 해가지고 저 이광로 장군이요. 뿔따고 말았어요. 각하!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저놈들이 지금 광주 사태를 일으키는데 다 말아먹었습니다. 이 이광로 장군이요. 이렇게 다 조사를 실질적으로 다 했어요. 80년도 6월 달에 와서. 그런데 저 조사대로 진행이 됐다 안 됐다? 안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던 광주의 사태가 점점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이제는 자 이렇게 광주의 아픔이 크니까 덮고 넘어가자 시신검함 이렇게 해서 인정을 해줘요. 쭉 그렇게 하면서 오는데 최근에는 이제 무용고 시신이 하나가 더 발견돼서 엉터리가 됐다는 얘기를 우리 정담 대표가 얘기하더라고요. 자 이것이 광주의 아픔이 크니까 덮고 넘어가자 그러더니 민주화로 둔갑하기 시작해요. 언제부터 민주화로 둔갑하기 시작했을까요? 80년도 6월 5일 날 찢어진 기포, 그 다음에 전두환 형사재판 결심경고 뭐 이런 얘기였는데 이제는 자 전두환 대통령이 80년도 5월인데 이거 진짜 유엔군을 빨리 소집해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요. 정말 트루먼이요. 이 나라 살린 거예요. 그래서 살려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 이광로 장군이요. 다 조사하니까 이 세 놈이 개판으로 작전을 내렸다라고 얘기해서 이것들을 일벌백계 합니다. 그랬더니 최교하고 이성희가 뭐라 했냐면은 광주의 아픔이 크니까 덮고 넘어가자. 이렇게 죽어라고 광주를 진압하냐고 수고했는데 그런 장군들을 죽이면 어떻게 되냐고 최교하 대통령이 안 해가지고 저 이광로 장군이요. 뿔따고 말았어요. 각하!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저놈들이 지금 광주 사태를 일으키는데 다 말아먹었습니다. 이 이광로 장군이요. 이렇게 다 조사를 실질적으로 다 했어요. 80년도 6월 달에 와서. 그런데 저 조사대로 진행이 됐다 안 됐다? 안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던 광주의 사태가 점점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이제는 자 이렇게 광주의 아픔이 크니까 덮고 넘어가자 시신검함 이렇게 해서 인정을 해줘요. 쭉 그렇게 하면서 오는데 최근에는 이제 무용고 시신이 하나가 더 발견돼서 엉터리가 됐다는 얘기를 우리 정담 대표가 얘기하더라고요. 자 이것이 광주의 아픔이 크니까 덮고 넘어가자 그러더니 민주화로 둔갑하기 시작해요. 언제부터 민주화로 둔갑하기 시작했을까요? 80년도 6월 5일 날 찢어진 기포, 그 다음에 전두환 형사재판 결심경고 뭐 이런 얘기하는데 이제는 자 전두환 대통령이 80년도 5월 달에 모든 일반인들이 알 만큼 드러났어요? 안 드러났어요? 전두환 대통령 장군이. 모든 일반 민간인들이 전두환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80년도 5월 달에 알까요? 모를까요? 봅니다. 일반 국민들이 모릅니다. 근데 광주에서는 전두환 찢어 죽여라라는 구호가 났어요. 이건 누가 썼을까요? 간첩들, 북한. 그래서 철저하게 전두환은요 80년도 5월 달에 드러난 인물이 아니에요. 근데 80년도 4월 14일 날 전두환 장군이 합수부장을 해가면서 하나 또 하나 80년도 4월 14일 날 또 하나 감투를 쓴 게 있어요. 뭘 감투 썼을까요? 중앙정보부장 서리. 예? 중앙정보부장. 그렇죠. 저런 분이 계셔야 돼요. 중앙정보부 서리를 같이 겸해요. 4월 14일 날. 그래가지고요 김대중과 모든 좌빨 인가들이요 어떻게 합수부장하는데 중앙정보부 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대통령을 씌했기 때문에 저런 집단을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는 거였거든. 그래서 전두환 장군한테 합수부장, 보안사령관이니까 뭐까지 겸해라. 중앙정보부 서리까지 겸해서 4월 14일 날 중앙정보부 서리에다가 합수부장까지 같이 겸하게 했는데 그게 기간은 길지가 않아요.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사실은 전두환을 잘 몰랐어요. 그리고 이 광주의 사태에 대해서 전두환은 발포자였다. 전두환은 광주에 명령을 했다. 신공부했다. 다 그런 용어들은요 간첩들이 쓰는 용어입니다. 일반인들이 쓸 수가 없는 용어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간첩들이 쓰는 용어들을 광주 시민들은 민주화라고 떠벌리고 잡아요. 이거 앵무새처럼. 그래서 이렇게 쇠뇌되고 선동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돼요. 자, 찢어진 기포 북한에서 나온 얘기예요. 자, 80년도. 자,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는 거 주체의 기치 따라 나가는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 82년도에 나왔어요. 노동당 출판사에서 광주의 분노 나왔어요. 그 다음에 84년도에 김영삼과 김대중이가 대한민국을 뒤집어 놓은 일이 벌어지는데 84년도에 민주화 추진협의회 해보세요. 민주화 추진협의회. 민주화 추진협의회. 이 민추협의회 얼마나 중요하냐. 지금 내가 민추협의 위원이었어. 민추협에 내가 감투 썼던 사람이야. 다 죽일 놈들이에요 사실은. 왜? 김영삼과 김대중이 하나로 형성돼서 조직을 만들면서 광주 사태를 뭘로 만들기 위한 작업이에요? 민주화로 만들기 위한 작업을 시작한 것이 바로 민주화 추진협의회입니다. 몇 년도에? 84년도. 그럼 광주 사태가 일어난 지 몇 년째예요? 4년째입니다. 4년째. 4년째 만에 이런 일들이 벌어서 16개국 32개 부서주지 본격적 대정부 투쟁 전개 새로운 정당 창당 추진해서 이 민주화 추진협의회가 84년도에 김영삼과 김대중이 손을 잡고 민주화로 광주 사태를 둔갑시키는 공식적인 작업이 시작돼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손도 하나 못 쓰게 된 것이 빨갱이들은 이렇게 기가 막히게 노력을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파들은 이런 공부를 하면요 안 해요. 이런 공부하고 태극기만 한번 휘두르면 장땡이야. 태극기 한번 휘둘러서 뭘 건데 태극기 흔들어서 달라집니까? 안 달라져요. 이렇게 공부해가면서 태극기를 흔들어야 되고 이렇게 공부해가면서 조직을 해드려야 되고 이렇게 공부를 해가면서 조직원들을 만들어서 아주 정말로 이 대한민국의 빨갱이들을 박살낼 수 있는 그런 실력들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이 민주화 추진협의회. 제가 이 전두환 대통령의 회고록 책을 보면서 84년도에 민주화 추진협의회가 형성됐다는 걸 보면서 제가 저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런가 보다 그러고 들었는데 5.18에 대해서 정통하게 공부하고 나니까 이 민주화 추진협의회라는 말이 그냥 들려지지가 않아요. 얘들은 이렇게 오랜 세월 작업을 했구나 라는 것이 제가 느껴졌습니다. 자, 그리고 광주 사태를 민주화 운동으로 공식해주는 게 노태우 때부터 88년도 4월 1일 날 민주화라고 해줘요. 그러면 노태우는 좋은 사람입니까? 결단코 좋은 사람 될 수가 없어요. 심각해요, 노태우. 이 사람 보통 사람 믿어요. 내가 전두환 대통령 회고록을 보면서요. 전두환 대통령이 올림픽도 하고 연자제도 금지하고 통행금지도 금지하고 자유라도 만들어주고 여러 가지 다 잘했는데 올림픽도 하고 진짜 올림픽하고 대한민국을 정말로 수많은 나라들을 방문해가면서 심지어 83년도에 버마에서 폭탄 사태가 벌어졌을 때는요. 전두환이 진짜 찢어지는 마음을 가졌다. 내 훌륭한 비서들을 이 북해에서 암살해가지고 다 버마에서 죽이다니 이 북한을 놔두다니 전두환의 그때 정권 때요 모든 군 장성들이요 이때 전쟁 한번 일으킵시다. 그런 거 전두환이 어때요? 우리가 이기면 됩니다. 지금 전쟁하면 너도 나도 다 망한다. 올림픽을 앞두고 이건 망한다. 지금 전쟁이 일어나면 북한과 한국은 끝난다. 안 된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말려가면서 했는데 이 전두환이 모든 걸 다 잘해놓고 이 노태우한테 그 자리를 넘겨준 것이 전두환의 최고의 실수였어요. 노태우는요 준비가 안 됐고요. 이 인간은 잘한 것이 매우 별로 없어요. 매우 별로 없어요. 네, 물태우뿐만 아니라 전두환의 친구이면서 막역한 친구이면서 했는데
이 노태우 때문에 대한민국은 급속도로 망하는 일이 시작됩니다. 자, 김영삼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을 95년도에 만들어요. 지가 노태우한테 3천억을 받아가지고 대통령 되는 걸 김대중은 20억밖에 못 받았거든, 노태우한테. 그러니까 내가 20억 받았는데 저 김영삼은 더 많이 받았을 거다.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3천억 받은 것 때문에 깜짝 놀래가지고 민주화라고 둔갑시켜줘요. 그런데 우리는 김영삼이가 잘한 줄 알았죠? 김영삼이 정말 나라를 다 말아먹었습니다. 근데 이 김영삼이 말아먹게끔 누가 그 비단기를 깔아놨다? 노태우 아저씨가. 이게 민주화예요. 이게 민주화예요. 광주 사태 보면요. 여러분들 지금 광주 사태 지금 깊이 안 들어가서 그렇죠. 깊이 들어가면요. 이제 뚜껑 열립니다. 광주 민주화가 나라를 삼키고 적화운동이 시작해요. 84년 민주화 축제. 그러고 나서 결론은 김영삼한테 이 전두환과 노태우는 결론은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에 의해서 95년도, 97년도에 12.12는 아까 뭐라 했어요? 수사 연장이라 했어요? 쿠데타라 했어요? 수사의 연장이라 했죠. 그런데 쿠데타라고 낙인 찍어가지고 전두환과 노태우를 국립묘지에도 들어가지 못하게끔 낙인 찍어서 죄인을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같은 말도 안 되는 인간이 부정선거에서 대통령 되니까 G7에 가가지고 대우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번 주부터 미국에서 까기 시작했어요. 니네 나라. 그런데 그 이재명이가 지금 이주용 그 교육부 장관 누구예요? 이주용인가 누구 있죠? 이조가 지금 사인을 해주는가 봐. 그래서 김민석이가 지금 뭘 청문회 하고 있어요? 국무총리 청문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국무총리가 되어지면 내가 볼 때 국민의힘당 놈들은 다 빨갱이 이중되니까 볼 것도 없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김민석이가 국무총리가 인준 딱 되어지면 이재명하고 김민석이가 딱 짜서 장관들 다 잘라버리기 시작하면서 하면은 이제는 바로 애국활동자들은 다 뭐예요? 이제는 압살당하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나라가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이 인간한테 길을 열어준 이 물태우 얘는 아무 생각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자리는 이재명 같은 인간이 가서 나는 대통령을 시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게 뭐냐면 문재인 같은 애가 대통령 하는 거 보면서 나는 대통령 내가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수준 떨어지는 놈이 이재명 같은 애가 대통령 되는 거 보면서 그런 수준 떨어지는 놈이 21세기에 대통령을 하다니 이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다 죽어도 싸요. 지금 다 죽어도 싸다고. 뭘 애국자예요. 애국자가 공부도 하는 게 애국자예요. 뭐 그 다음에 간첩한테 이용당하는데도 애국자입니까? 지가 어느 편에 섰는지 구분도 안 되잖아요. 지금 이런 공부한다고 하면 오지도 않아요.